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청정대기 기획과장 이형섭입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제목과 같이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차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 올해 2만 대로 예산 규모상으로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정액으로 대당 국고 보조금 1,400만 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 보시면 이 보조금 차등 지원 제도는 이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 연구 영역, 그리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 거쳤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페이지의 마지막 꼭지 보시면은 세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화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 박스에 따라서 보이는 그 산식에 의해서 요 보조금 수준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차등화되긴 하지만 지방비 보조금은 그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을 내보면 한 약 600만 원 가량이 되고,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차량별로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 작년 사례에서 그런 문의들이 많았었는데 그 시민들께서 그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이제 시민들께서 본인은 지방비를 받지 않고도 그 국고 보조금만 받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받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어서 올해부터는 그 약 500대에 한해서 지방 보조금 없이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500대로 한정한 이유가 예산 집행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그 전기차 구매 시에 세제 혜택이 그 지원이 되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준중형급에 대한 그 구입 단계에서의 세금이 약 270만 원 가량 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8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90만 원의 세제 혜택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꼭지입니다. 그 승용차에 대한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역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은 택시나 화물차 그리고 버스, 이런 그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한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택시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돼서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원에 의해서 그 최대 1,200만 원을 그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차량이 택시에 지급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때까지는 그 차량이 없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택배 차량에 1톤 화물차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그 작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보조금이 1,400만 원 수준이거나 아니면 정액 지급 체계를 유지했다면 1,200만 원밖에 그 지급받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차등화하게 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상향시켜서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 버스에 대해서는 그 대형 버스, 노선 버스로 주로 이용되는 그 대형 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1억 원이 지급됐었는데 그 1억 원을 유지를 하고, 그동안 그 차량이 없었던 특히 그 마을 버스하고 그 학원 버스에 많이 쓰이는 그 중형 버스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항목을 새로 정해서 국고 보조금이 6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래픽으로
아래 보시는 이제 그림이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요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고화질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웹하드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픽 그 하단 부분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 몇 차례 보도가 되긴 했었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고 보조금이 100만 원 수준이었고, 요게 올해부터는 50%그 절감돼서 5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다만 지원 물량은 5만 대에서 6만 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다만 그 준전기차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자동차 제조사들, 그리고 지자체 그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요 내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전기차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보급이 됐느냐라고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심 자료에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지만, 작년 한 해만 해서 약 14,000대가 보급이 됐고요. 이게 추이를 보면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10,000대 돌파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도자를 배포해 드린 바 있는데, 이게 그 작년 한 해만 기준으로 그 누적 물량을 초과 달성한 숫자입니다. 이 보급이 이제 늘어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높은 수준의 보조금과 이제 세제 혜택,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매년 2배씩 이상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영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그 통행료 감면, 이런 새로운 그 인센티브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기차 이용자들 아니면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 인하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보조 단가가 평균적으로 지금 맥시멈이 이제 1,200만 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차등 그 지급을 하게 되면서 약 1,100만 원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 보조금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요거는 세제 혜택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으로 쳐도 전 세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추세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보조 단가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차량 성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자들이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그 충전 거리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일충전 주행 거리가 긴 차량들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이 공공교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그 지원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신문의 김하영 기자님.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네요. 그 내일신문의 김하영입니다. 물론 뭐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목표량이 늘 왔다 갔다 하셔서 2020년까지 정확히 전기차 보급 목표량을 좀 정확히 한번 다시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저의 경험담이기도 한데, 지금 혜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공영 주차장 할인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경차를 이용하다가 이거를 전기차를 이용을 하니까,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얘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전기차인 거를. 그래서 제가 할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따로 얘기를 드려서 할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저는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경차는 그냥 인식이 되는 시스템이고, 뭐 이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이게 실제로 전기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일일이 확인하러 내려오실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시스템상의 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목표량은 작년 9월달에 발표된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따라서
그 2022년까지 35만 대, 누적 35만 대가 공식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차장에서 이제 그 전기차가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게 항상 이제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좀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 챙기시는 분들이 이제 지자체 관련 이제 실무자분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게 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전기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이 이제 생긴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용 번호판이 생기게 되면 그게 통행료도 그 파란 번호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조금씩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파이낸셜 뉴스 저기- 정주 간사님.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지방 보조금 없이. 21쪽에 22쪽이면 참. 한국환경공단이 500대에 한해서 지방 보조금 예. 준다는 거. 예. 이게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 외에 별도로 준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 예, 그리고 500대는 이거 뭐 선착순인가요? 예. 그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 없이 국고 보조금만 받는 그 분량이 이제 500대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저희들이 신청하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소진될 때까지만 이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안 사봐서 그런데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전기차를 구입하려면은 이 뭐 서울시 같은 거는 500만 원 정도인데 이 보조금이 지방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에서 구입하는 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득인 것 같이 계산이 예, 나오는데. 이등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부침 자료에 그 부침 제가 페이지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하고 다른데 부침 4를 보시면 일부러 저희들이 기초 지자체별 보조금 수준까지 다 저희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도 쓰실 것 같은데 뭐 전기차 어디서 사면 얼마, 어디서 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쓰실 것 같은데 뭐 그것들은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시니까 뭐 쓰시는 건 무방한데 제가 많은 정보들 좀 제공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실었고요. 그 자료 맨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34페이지가 아닐까. 부침 5 바로 앞인데 그 하단에 보시면 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이제 전기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5개 지자체 거기 이제 적시된 그 영월군, 화천군을 비롯한 그 5개 지자체에서만 그 이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민간 분량을 좀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지자체들도 이게 연초에는 없다가 나중에 연 중간에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또 따로 지방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지방비가 지급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 아주경제 백은덕 팀장님 말씀. 예, 그 전기자동차 그 보조금 지원 단가 26페이지에 보면요, 그 최고 금액인 1,200만 원을 받는 차종이 6대네요. 6대인데 지금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이제 GM 볼트 EV가 60.9kW인데 요게 이제 어떤 최고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60kW 이상부터가 1,200만 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죠. 이게 산출 방식은 그 페이지 전 페이지에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최저 기본 금액이라는 최저 보조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산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서 일층전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배터리 용량만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또 연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근데 연비도
이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샀는데 겨울철에 봤더니 일층준 주행거리가 뭐 70%, 60% 절반 정도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런 미련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중 연비, 그러니까 겨울철 그 성능을 25% 가미해가지고 가중 연비를 했고요. 그래서 나온 차량들 중에 최저 가중 연비 대비해서 그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서열화를 해서 그 보조금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 용량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그것에 기반된 그것에서 파생되는 일충전 주행거리, 그리고 전비라고 표현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전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 보조금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한다고 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0kW 미만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저희가 어떤 뭐 기준을 잡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 지금 보면은 60kV EV 이하에 보면은 50kW대 용량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조금이 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제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떠한 그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경차를 잡을 때도 배기량 가지고 잡잖아요. 배기량 가지고 잡을 때 경차를 구분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배기량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경차 쪽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쓸 때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건데도 1200만 원, 그리고 볼트 EV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데도 1200만 원, 똑같다고 본다고 한다면 배터리 용량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느냐, 네.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 표를 방금 부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험은 보조금이 지급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성능 이상이 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국고보조금은 이제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차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차량도 저희들이 좀 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은 일충전 주행 거리라든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그 차가, 이런 것들이 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대차의 그 코나라는 차량과 그 기아의 니로라는 차량, 요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을 불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창견